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최고치 사상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하락 마감하면서 멈추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살짝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2.4%로 예상치였던 2.3%보다는 소폭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좀 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주거비 부분이 살짝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보자면 AMD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괜찮은 AI 칩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4%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이 12개월 연속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일단은 계속해서 주가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2개월 연속 완판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주가 차별화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거래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5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610선까지 올라갔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2600 턱 밑에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 전환하면서 770선 밑에서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기세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4.89% 상승을 하면서 18만 닉스의 이 자리를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2.32% 하락한 58,900원 선에서 또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등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경계감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의 로보택시가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는지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금리 인하 요건을 갖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도 미국에 이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현재 지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전 중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11시쯤 공개가 될 거고요. 금통의 금리 결정은 10시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들 꼼꼼하게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소식부터 전해드리는 오늘의 글로벌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간밤 미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자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05%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은 0.21%로 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0.14%,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도 0.05%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보다 0.51% 이렇게 하락하면서 5,2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 전용 칩 블랙웰이 향후 12개월치가 모두 팔렸다라는 소식으로 전 거래일보다 1.63% 상승한 134.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현재 3.25% 상승한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4%로 집계가 되면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 2.3%를 소폭 웃돌았지만 8월의 상승률 2.5%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근원 CPI는 3.3% 상승하면서 전월 수치 3.2%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고요.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지표는 11월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0.25% 인하될 가능성, 즉 베이비컷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인하 가능성을 85%로 예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는 가운데 CEO 젠슨 황이 이 AI 하드웨어 성능 개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황은 최근에 암홀딩스의 이 팟캐스트에서 AI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는 GPU를 넘어서서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시스템 전체를 설계함으로써 이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챗봇의 대답이 개선이 될 것이라면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호환성 자체를 또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업계에서 강력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CUDA 생태계의 확장성이 현재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AI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로 인한 GPU 수요 증가와 대만 폭스콘과의 협력을 통해서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도 엔비디아의 이 상승 모멘텀을 더욱더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AI가 좀 적대적인 M&A와 투자자 압박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익법인 구조는 주주와 투자자 요구에 대한 대응력 자체를 강화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적 가치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 인해서 기존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대기업들도 이 오픈 AI를 인수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이 오픈 AI의 기술 개발과 이 상업적인 성공을 둘 다 동시에 이루기 위한 좀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구조 전환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 26년간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댄 리치오 부사장이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와 팀 쿡 시대를 모두 다 함께한 그는 아이맥과 아이폰 X 등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기여를 했고요. 최근에는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를 개발을 또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강연에서 이 리치오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나는 은퇴를 고려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좀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X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꼽았고요. 이 잡스에게 배운 리더십 기술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계획이고 또 강의나 커리큘럼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은퇴는 애플 경영진의 중요한 이탈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고요. 또 향후 애플의 리더십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바로 이 로봇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10일이 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개최가 되는 이번 행사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로보택시의 디자인입니다. 일단 여기에 핸들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핸들이 없는 경우에 규제 당국의 승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가 보급형 모델인 모델2, 이 모델2의 등장 여부입니다. 로보택시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공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공개 여부입니다. 일단 행사 제목인 이 위 로봇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축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보택시의 양산 시점은 2027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대감이 조금 지나쳤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수를 기존 대비 10배로 늘리고 8종의 다양한 로봇을 통해서 물류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루이지애나에서 구축된 이 새 물류 창고는 축구장의 55배 크기고요. 재고 관리 시스템인 세콰이어를 중심으로 5만 대의 로봇이 물류 전 과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로봇들은 물류 비용을 무려 25%나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그리고 타이탄 등은 고객 주문에 맞는 상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페로우는 상품을 자동으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된 상품은 로빈과 카디널이 분류를 하고 또 운반까지 하고요. 완전 자율이동 로봇 프로테우스는 카트를 트럭 적재 구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일단 이런 로봇 도입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을 했고요. 오히려 고급 인력 기술을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아마존은 배송 효율성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당일 그리고 2길 서비스까지 강화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안전사고까지 줄이는데 조금 더 기여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민영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투자 촉진을 목표로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9장 77조로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요. 공정한 경쟁, 투자 촉진, 기술 혁신, 권익 보호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기업이 공산당의 영도를 존중을 하고 또 사회주의의 현대화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 기업들이 더 많은 국가 중대기술 프로젝트와 또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번 법안은 7월에 삼중전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제정이 됐고요. 민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내수 활성화 더불어서 민간 투자 유치를 도모하려 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선구적인 투자자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오픈 AI의 대규모 손실이 회사에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티모시 호라는 오픈 AI의 이 손실 중에 절반가량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오픈 AI는 올해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AI 기술이 기대만큼 좀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강력한 시장 지위와 재정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좀 비춰지고 있고요. 또 여전히 매수 의견으로 투자자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9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더불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미국의 금리 인하할 때 과연 몇 %포인트의 폭이 결정되느냐, 거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발표가 또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연 얼만큼의 실적이 찍힐 수가 있는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스탄굴스비 연준이사의 연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는 과연 어떤 멘트들이 이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지만 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발언들이 오가는지 그 힌트에 한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으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